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사라, 얼마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 어디를 봐도 목표가를 높여 부르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큰 숫자를 던지고 어떤 곳은 더 큰 숫자로 받습니다. 그 숫자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이 부르는 숫자를 따라가는 대신 내가 스스로 들고 볼 두 개의 자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이라는 자, 다른 하나는 환원이라는 자입니다. 먼저 시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에이, 이거 거품 아니냐? 언제 꺼지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른 것과 꺼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이 오른 자산은 당연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르지 않은 것은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간 연일수록 바람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그 흔들림을 연이 떨어지는 신호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연이 떨어지는 건 바람이 아니라 실이 끊겼을 때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출렁이는 것과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렁임 자체를 위기로 읽으면 오히려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럼 진짜로 봐야 할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변동성이 실적이 망가져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격의 출렁임이냐? 지금 메모리 업황을 보면 실적이 무너지는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사가는 속도가 빠른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분기를 거듭하며 오르고 있고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의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족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한 그 안을 채울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흔들림은 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시간이라는 자의 첫 번째 쓸모입니다. 그럼 이 AI 사이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참고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다. 예전 인터넷 혁명이 본격적으로 달릴 때 그 흐름은 대략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중간중간 거품이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흐름 자체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술이 세상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동안에는 그 변화가 다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흐름이 비슷한 길이를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아직 끝을 말하기엔 이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서버 안에 AI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로 나오는 AI까지 더해지면 이 사이클은 오히려 더 길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 투자 계획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수요의 발이 이미 몇 년 앞을 향해 내디뎌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배가 방향을 한번 잡으면 쉽게 돌지 않듯이 이 정도 규모의 투자 흐름은 하루아침에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내일 꺼지냐가 아니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삼성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동안 그 안을 채울 메모리의 수요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의 자리도 함께 유지됩니다. 회사 하나만 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올라탄 큰 흐름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의 폭을 가늠하는 일입니다. 끝을 단정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몇 년에 한 번씩
식별 주주 환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 가운데 남는 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공장을 짓고 설비에 투자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다 쓰고도 손에 남는 현금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잉여현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여윳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윳돈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나누겠다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수록 쓰고 남는 여윳돈도 커지고 그만큼 돌려줄 몫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를 주는 건물을 가진 주인이 세입자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에서 남는 수익의 절반은 매년 함께 나누겠다. 그렇다면 건물이 장사가 잘 될수록 나눠받는 몫도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환원이 대략 이런 성격입니다. 올해 벌어들일 이익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이 약속의 무게도 같이 커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도 넓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의 지분을 조금씩 사모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밖에서 보기에 이 건물이 괜찮다고 외치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지분을 늘리는 행동이 훨씬 더 묵직한 신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 시장에 떠도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수의 주식이 나눠 갖게 되니 주식 한 주가 품는 가치는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이런 흐름이 주주 입장에서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 회사의 실적이 받쳐줄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원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고 가정입니다. 회사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이익이 꺾일 수도 있고 환원의 폭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얼마를 받는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미리 확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특정 숫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진 구조 자체가 주주에게 우호적인 방향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 그게 환원이라는 자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종목을 찍어드리는 곳이 아니라 기준을 잡아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장에서 기준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무료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도 아니고 어딘가로 보시는 리딩방은 더더욱 아닙니다. 투자할 때 어떤 자를 들고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한 자료이고 전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간단한 양식만 남겨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PER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PER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간단히 풀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한 해 버는 이익의 견조, 지금 주가가 몇 배 수준이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회사라도 시장이 미래를 밝게 보면 2배수가 높아지고 불안하게 보면 낮아집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2배수가 낮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업황의 순풍이 이어지고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2배수가 한 단계 올라설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그러니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리레이팅은 실적이 따라줄 때 비로소 힘을 받습니다. 이익이 늘고 그 이익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생겨야 배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충분히 길게 간다면 실적이 쌓일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이 곧 리레이팅의 토대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시간과 환원은 따로 노는 두 개가 아닙니다. 사이클이 길어서 이익이 쌓이면 그 이익에서 나온 여윳돈이 환원의 재원이 됩니다. 환원이 두툼해지면 주주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배당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이 있으면 조급함이 줄고 조급함이 줄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환원을 키우고 환원이 다시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셈입니다. 두 개의 자가 여기서 만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작은 관점을 보태겠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대개 보통주보다 조금 싸게 거래되고 배당은 조금 더 받는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이 둘의 간격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는데 가끔 그 간격이 평소보다 크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원에 무게를 두는 분이라면 같은 회사를 좀 더 합리적인 값에 담는 선택지로 우선주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이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그림도 어느 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보인다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회사가 새로 상장하거나 큰 이벤트가 생기면 내 종목이 흔들리던데요. 맞습니다.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딘가 큰 자리가 새로 생기면 기관들은 그 자리를 채우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빼옵니다. 그 과정에서 멀쩡한 회사의 주가도 덩달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흔들림의 성격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서 빠지는 것과 단지 돈의 자리 이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라면 시간이 지나 수급이 안정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출렁임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가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남들이 이유 없이 던질 때 내 자가 살아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하락을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처음 살 때의 이유가 사라진 종목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유가 사라진 자리를 미련으로 붙잡고 있으면 기회비용만 쌓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장은 내 보유 종목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이 차분한 재정비가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흔들림을 점검의 계기로 삼는 것, 그게 기준을 가진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을 세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AI 사이클이 길게 이어지고 실적이 꾸준히 쌓이면서 낮았던 평가가 한 단계 올라서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약속된 환원까지 더해지면 기다린 시간이 차곡차곡 보상받는 구간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조급하게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 이 흐름에 시간을 태우는 자세입니다. 좋은 사이클일수록 급하게 들고 나는 사람보다 차분히 동행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다음은 애매한 시나리오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더딘 경우입니다.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지칩니다. 좋다는데 왜 안 오르냐며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평가로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까지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기준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마지막은 조심할 시나리오입니다. AI 흐름이 예상보다 일찍 식거나 이익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환원의 약속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전부 실적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그린 그림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가능성만 보지 말고 이 시나리오도 늘 한쪽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를 외우는 날이 아니라 내 자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남들이 모두 사고 싶어 안다라는 순간이 대개 가장 비싸게 사는 순간이고 모두가 흔들릴 때 내 기준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기회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환원이라는 두 개의 자를 들었습니다. 목표가라는 남의 숫자는 귀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지만 내 손에 준 자는 장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줍니다. 이 두 자를 같이 들고 천천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환원이라는 약속이 실제 회사의 이익과 시가총액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